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저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끝없는 관심과 많은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9월 8일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언론의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네이버 공화국입니다. 모든 언론의 자유는 네이버가 결정하고 있습니다. 괴물이 되어버린 네이버, 그 실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진입장벽의 암흑 속에서 펼쳐지고 있는 무서운 독과점의 절대 권력의 파라독스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미 이들은 내년 총선을 준비하고 여론 조작의 음모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네이버 종업원은 4천여 명에 불과합니다. 삼성전자 12만 3천 명, 현대자동차 7만 2천 명, 포스코 1만 8천 명에 비교하면 네이버는 소규모 기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이버는 대한민국 전체 여론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포스코 등 대기업을 능가하는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기업입니다. 네이버에는 특별한 기술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막강한 독점적 지위로 70% 이상이나 되는 광고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완벽한 진입 장벽을 쳐놓고 경쟁을 차단하고 20년 이상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면서 무소불위 절대적 언론의 갑질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누구도 범접 못하는 슈퍼 권력으로 태어났습니다. 세계적 명실공히 최고의 기업이라는 삼성전자 2021년 1인당 영업이익은 3억 3천만 원입니다. 그러나 네이버는 삼성전자보다 무려 2.5배나 높은 6조 5천억의 엄청난 슈퍼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투자도 없으니 리스크가 전혀 없는 리스크 제로 기업입니다. 특별한 기술도 필요 없습니다. 더구나 많은 고용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언론 권력 하나로 천문학적인 떼돈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슈퍼 독점으로 정치질만 잘하면 됩니다. 삼성전자보다 2.5배 높은 수익률을 올리면서 2021년 법인세는 겨우 5천억을 납부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무려 13조 8천억을 법인세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재용 총수는 3년 동안 깜빵에 살아야 했습니다. 또 네이버 평균 연봉은 1억 3천만 원입니다. 네이버 4천여 명의 임직원은 대한민국 여론을 조정하면서 최상류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이렇게 초기업에게 좌파 시민단체들은 네이버에게는 20년 가까이 성역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절대 네이버는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장하성과 김상조 같은 골수들은 청년들이여 분노하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삼성을 악마로 규정하고 대기업들에게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면서 많은 후원금을 강제했습니다. 그 강제하는 과정에 네이버는 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네이버는 승승장구해서 언론계의 저승사자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젠 무서운 괴물 권력이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집권하자마자 삼성전자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2번이나 구속되었고 국세청은 10차례 이상 세무조사를 벌였고 삼성을 탈탈 털어갔습니다. 삼성그룹 임직원들은 110차례 이상 소환조사를 당했고 삼성그룹의 경영을 초토화시켜 놓았습니다.
압수수색도 삼성전자 19번, 삼성그룹 계열사에 대해서는 50번 이상 실시되었습니다. 심지어 삼성을 잡기 위해서 증권거래소까지 뒤졌습니다. 이런 삼성과는 대조적으로 네이버는 문재인 정부에서 극진한 혜택을 받았습니다. 전북 남원 출신 네이버 부사장 윤영찬은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발탁되었고, 문재인 정권과 네이버는 완전한 정치와 경제의 일치, 정경일치를 보이면서 특권의 지위를 누렸습니다. 현재 윤영찬은 네이버 본사가 있는 성남에서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있습니다. 인간 세계에서 정치와 경제가 만나면 반드시 부패하게 됩니다. 네이버는 거기에다가 독점권까지 확보하고 있으니 대한민국에서는 가히 신적 존재 권력이라 하겠습니다. 이로 인한 네이버의 범죄 행각은 무수히 많았지만 누구도 언론의 자유를 파괴하고 있는 절대 권력 네이버에게 대항해서 구조적인 개혁을 단행하지 못했습니다. 네이버는 알고리즘을 조작해서 특정 언론의 기사 순위를 마음대로 조작해 왔습니다. 검색 순위 조작으로 267억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나 이 금액은 별다른 의미가 없는 벌칙입니다. 3. 중국 국적의 IP는 선거나 큰 정치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개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이버는 이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국힘당 현 김기현 대표가 경선 때 이것을 금지하겠다고 공약한 사항입니다. 4. 성남FC에 40억 원의 뇌물을 주고 인허가를 거래한 것이야말로 정치와 경제가 결탁한 심각한 부패 행위입니다. 5. 네이버는 981개의 언론사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말로는 이것을 제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네이버의 독점 제휴권입니다. 네이버에 찍히면 제휴 계약이 중단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네이버 슈퍼 갑질이라 하겠습니다. 6. 네이버는 가짜 뉴스에 대해서 어떤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단순히 알고리즘을 통해서 보수 우파 기사는 최하위에 배치하고 좌파는 최상단에 배치해서 여론을 조작한 경우가 수차례 드러났습니다. 7.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네이버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문재인 집권 기간 동안에 전혀 사용하지 않았던 실시간 검색 순위 시스템을 다시 가동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집권 여당에게 매우 불리한 실시간 검색 순위를 다시 가동시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여론을 조작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것 이외에도 네이버가 저질러 왔던 여론 조작 사례는 정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수 우파는 당하기만 하고 개혁할 용기도 부족했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처럼 네이버는 대한민국 모든 언론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독점적 지위는 네이버에게 엄청난 언론 권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네이버는 대한민국의 여론을 좌우하고 있는 언론의 절대 권력입니다. 물론 국민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네이버의 독점력이 공정성을 상실했고 이제 괴물 권력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소중하듯이 우리의 정신세계는 그보다 더 중요합니다. 여론을 왜곡하거나 조작하는 행위는 우리 국민들의 정신세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행각들입니다. 현재 네이버는 대한민국의 정신세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겨우 4천여 명의 작은 소수들이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고 가는 것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순간에 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언론의 자유를 네이버가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언론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헌법은 독과점을 엄격하게 규제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공정한 경쟁과 진입의 자유가 기본적 원칙입니다. 독과점을 규제하고 제거하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큰 책무입니다. 독점을 방치하는 것은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미국에서는 강력한 규제로 독점을 원천 차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이버는 개혁의 중심에 있습니다. 막강한 작업력을 바탕으로 좌파들과 연합해서 조직적인 저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언론개혁은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려있는 중대한 개혁입니다. 또 내년 총선이 이 모든 것을 결정할 것입니다. 네이버 무서운 횡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압도적 승리뿐입니다. 오늘 후원해 주신 김승준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